안녕하세요. 금융제작법 4차 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요 드로잉 과정을 이해하고 요 드로잉에 대한 해석과 요 드로잉 가공의 요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이제 뭐 드로잉이 뭐 어떤 것인지 해서 전체적인 드로잉 과정하고 요 드로잉에 대한 해석, 또 이제 뭐 드로잉의 종류, 또 드로잉에 어떤 금형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잉은 여기 이제 그 블랭크를 가지고 이제 그 이음매가 없는 그 용기를 그 성형하는 가공을 보고 이제 요 그 드로잉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드로잉 제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엌에 가면은 뭐 냄비라든가 뭐 후라이팬이 전부 요 드로잉 작업으로 제작한 그런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드로잉에서 이제 좀 여기 뭐 딥은 좀 깊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딥 드로잉 하면은 이제 그 용기의 깊이가 좀 그 용기의 그 지름보다 이제 클 때의 크게 만드는 가공을 보고 디프 드로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되냐면 이제 여기 그 다이 위에다가 이제 대개 이제 그 원형 그 브랭크를 놓고, 자, 전단 가공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소재를 쓰기 위해서 따낸 제품을 갖다가 브랭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랭크를 다이 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브랭크 요 외주 쪽은 이제 여기 그 브랭크 홀더로 이제 외주 쪽을 눌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요 펀치를 갖다가 이송을 시켜 주면은, 펀치를 이송을 시켜 주게 되면은 이제 요 브랭크 재료가, 펀치가 이제 큰 힘으로 이송이 되니까 요 다이 내로 이렇게 그 진입을 하면서 이런 그 용기 형상의 그 제품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드로잉 다이의 가장 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 다이하고 펀치의 모서리에는 이제 여기 그 라운드를 줘서 브랭크의 굽힘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단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단 다이하고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여기 펀치 끝에 이렇게 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RP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펀치의 모서리 부분에 좀 라운드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D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다이 부분에 준 라운드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작업에서는 이 라운드의 크기가 상당히 좀 작업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이하고 이제 펀치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드로잉에 의해서 이제 그 재료가 이제 요 다이 내로 이렇게 그 진입을 하기 때문에 펀치하고 다이 사이에는 적당한 틈새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그 펀치하고 다이 사이의 틈새는 브랭크 두께보다 한 10% 정도 크게 설계를 해서 이 재료가 이 다이 내로 진입했을 때 좀 마찰을 좀 저감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랭크 두께를 알게 되면은 자, 여기 한 그 10% 정도 이제 그 틈새를 주니까 이 브랭크 두께 한 1.1배에서 이제 클리어런스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또 요 직경, 펀치 직경을 하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 다이에 여기 안쪽 그 내경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드로잉이 되는 요 작업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전체 가공 명칭이 드로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로잉 가공하면은 사실은 뭐 역전 앞처럼 뭐 그 중복 돼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드로잉에서는 처음에 먼저 여기 이제 여기 브랭크 홀더로, 그러니까 브랭크를 갖다가 다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브랭크 홀더를 가지고 이 브랭크를 갖다가 이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를 갖다가 이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펀치하고 다이에 있는 그 모서리 부분에 있는 재료들은 이쪽에서는 이제 굽힘이 생기면서 이제 재료가 굽어지면서 여기 지금 그, 그 다이 안쪽으로 이제 진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이 안쪽으로 들어온 재료는 자, 펀치는 이제 계속 큰 힘으로 이송이 되니까 다리 안쪽으로 들어온 재료는 이제 신장이 되고, 자, 이제 스트레이트닝이 이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장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신장이 되고, 신장이 되니까 길이가 이제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께는 좀 얇아지게 되겠죠. 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부 쪽에 있는 재료는 지금 이제 반경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굽힘에 의해서 다이내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내로 진입을 하면은 이제 신장에 의해서 다이가 재료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용기 형태로 성형이 되겠죠. 자, 이제 브랭크 홀드하고 이제 다이 사이에 있는 재료는 이제 반경 방향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크기가 컸던 재료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펀치에 의해서 이제 다이내로 진입하는 따라서 재료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감소돼서 줄어들게 되니까 재료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이 되면서 줄어들게 되니까, 자, 재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줄어드니까 그만큼 또 끝에 부분은 원래 두께보다 두께는 좀 두꺼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브랭크 홀더 쌓여 있는 재료들은 이제 재료가 이제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압축을 받게 되고 또 두께가 좀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그 드로잉이 완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렌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프렌지를 갖다가 이렇게 남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프렌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브랭크 전체를 이렇게 다이하고 펀치 사이에 밀어 넣어서 프렌지 없는 이렇게 이제 용기로 이제 완전히 성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드로잉률은 펀치의 지름을 용기의 내경이 되겠죠. 그렇죠? 용기의 내경을 브랭크 지름으로 나눈 수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드로잉률이라고 하는데, 드로잉률이 이제 작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펀치가 이제 그만큼 브랭크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당히 좀 가공 조건이 이제 가혹해지고, 드로잉률의 이제 하한값은 한 0.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용기 깊이가 클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드로잉으로 완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의 반복 드로잉을 할 수가 반복 드로잉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뭐 3회 드로잉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처음에 직경이 여기 D1인 펀치를 써서 한번 작업을 해주고, 그럼 이제 전체 브랭크 직경이 원래 브랭크가 직경이 D였던 게 이 D1만큼 크기가 좀 큰 용기로 좀 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용기가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드로잉에서는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직경이 이제 D1이었던 걸 갖다가 두 번째 드로잉에서는 이제 직경을 D2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로잉에서는 두 번째 드로잉에서 용기 직경이 D2였던 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D3로 해서 뭐 세 번 드로잉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용기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뭐, 요거 이제 그 드로잉률의 역수인데, 이제 드로잉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요 브랭크의 직경을 갖다가, 브랭크 직경을 갖다 D를 갖다가 펀치의 직경으로 나눠준 것을 보고, 이제 요 드로잉 B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감소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는, 직경이 그 브랭크 직경이 어느 정도 주로 감소됐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감소율이고, 여기 브랭크 직경을 펀치 직경으로 빼서 다시 이 브랭크 원래 직경으로 나눠준 요 수치를 보고 이제 감소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감소율은 대개 퍼센트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은 5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소율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브랭크가 그 전체 직경이 이제 작아진다는 걸 용기로 성형이 되면서 이제 용기 직경이 굉장히 좀 작아지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R이 50%보다 큰 조건에서는 이제 한 번에 그 드로잉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다수의 드로잉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브랭크 두께하고 이제 직경비도, 이 브랭크 직경비도 중요한데, 브랭크 두께하고 직경비는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제 요1%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브랭크 직경에 비해서 두께가 지나치게 얇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그 가공을 하고 났을 때 이 프렌지 쪽에 이제 여기 주름 같은 게 생기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이제 드로잉의 종류는 이제 뭐 1회 드로잉 이후에는 이제 뭐그 다수의 드로잉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번 드로잉을 하고 나서 여기 드로잉비가 클 경우에 여기 이제 다수의 드로잉 할 때는 이제 자,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제 브랭크가 아니라 한 번 드로잉한 제품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뭐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브랭크 홀더로 이제 그 제품에 이제 외주부 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누른 상태에서 다시 좀 더 작은 첫 번째 사용했던 펀치보다는 작은 펀치를 사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공해주는 방식이 재 드로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1회 드로잉 할 때 감소율을, 아까 감소율은 요 D분의 브랭크 직경분의 브랭크 직경이 그 다음에 여기 그 감소한 비율을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퍼센트로 표시한 게 이제 감소율이 되겠습니다. 자, 1회 드로잉 할 때는 이제 한 감소율을 한 40에서 한 45% 정도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드로잉 할 때는 이제 감소율을 처음보다는 좀 작게 해서 한 최대 30%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드로잉에서는 이제 최대한 16%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좀 그 그림상 이제 그 역 드로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리버스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판재를 갖다가 이제 일단 그 드로잉으로 그 제작한 제품을 갖다가 뒤집어 놓고 이제 그 뒤쪽에서 드로잉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역 드로잉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그 재료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아주 그 크게 그 가혹하게 좀 변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그 하중을 따져보면 이제 역 드로잉 할 때 오히려 이 판재의 굽힘이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가공 경화도 이렇게 심하지 않고 또 드로잉력도 이렇게 크지 않게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역 드로잉에서 뭐 재료를 갖다가 좀 그 뒤집어 놓고 이제 드로잉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재 드로잉을 택해서 이제 그 용기의 그 사이즈를 좀 그 줄여나가는 방식이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요 그 브랭크 홀더 없이 요 드로잉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브랭크 직경하고 펀치의 직경 차가 브랭크 두께의 한 5배 이내이면은 뭐 브랭크 홀더로 이제 뭐 브랭크 가장자리를 그냥 누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다이하고 그냥 펀치 위에 브랭크를 올려놓고 그냥 여기 그 펀치를 갖다가 이송시켜서 그 재료를 펀치하고 그냥 다이 사이 아래로 그냥 들어오게 해서 그냥 성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그 브랭크 홀더 없이 했을 경우에 뭐 이쪽 부분이 뭐 지나치게 뭐 두꺼워진다거나 잘 그 성형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형 드로잉은 요거 이제 형이 다른 거니까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형 용기를 갖다가 이제 작업해서 뭐 원통 형상을 만드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각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용기도 우리가 드로잉 작업으로 그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용기의 형상에 따라서 재료가 쉽게 그 유입될 수가 있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선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그 사각 형태는 지금 이런 직선부들은 상당히 재료가 쉽게 유입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재료가 유입되기 쉬운 부분에 재료가 이제 과다하게 이제 그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비드라는 이제 그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 재료의 그 유입을 갖다가 좀 억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잉 할 때 생기는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그 결함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먼저 여기 저건 이제 뭐 브랭크 홀더 쪽에서 이렇게 뭐 프렌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제 그좀뭐 남긴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재가 아까 그 지나치게 얇거나, 그러니까 아까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판재 두께가 그 다음에 브랭크 직경 대비해서 1%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게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1% 이상이 아니고 판재가 얇으면은 이렇게 그 프렌지 부분에 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브랭크 홀더의 그 가압력이 너무 또 작을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프렌지 부분에 이제 주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주름이 생긴 프렌지가 다이내로 유입이 되면 이제 용기의 이 윗부분에 이제 벽면 자체에 이렇게 그 주름진 형태로 용기가 이렇게 성형이 되겠죠. 그렇죠? 벽면에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쪽 부분은 이제 다이내로 진입하면서 이제 계속 인장을 받게 되는데 어, 그 인장이 이제 그 지나치게 이제 클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밑부분에서 이렇게 그 찢어지는 이런 그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원형 브랭크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판재 성형을 할 때 그 재료가 그 반경 방향으로 일정한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방성 하면 이제 방향에 따라서 재료의 성질이 좀 틀린 거,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좀 입구 부분이 이렇게 불규칙으로 이제 성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제 그 결함을 보고 이제 그 이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재료가 펀치하고 다이 사이에 좀 진입이 되면서 뭐 펀치하고 다이 표면이 이제 거칠거나 또 뭐 자, 이런 작업도 이제 그 뭐 윤활유를 써서 이제 그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좀 냉각 효과하고 그 다음에 좀 마찰을 좀 저감을 시키는데, 자, 이제 그게 좀 좀 불충분할 때는 이렇게 표면에 좀 그 스크래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5가지 이제 그 결함이 우리가 그 드로잉에
했을 때 주로 그 제품에 나타나는 이제 결함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드로잉에서 이제 뭐 금형 요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펀치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펀치의 뭐 여기 직경은 당연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그 용기의 직경하고 이제 동일하게 되겠고요. 자, 요 밑에 부분에 이제 그 코너 부분 라운드는 여기 그 판재 두께, 그러니까 브랭크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브랭크 두께의 한 4T에서 한 10T 정도의 범위로 이 코너 라운드를 설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기의 그 모서리 반경이,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이제 성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용기의 나중에 모서리 부분의 반경으로 성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모서리 반경이 그 4T보다 작을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제 펀치의 그 모서리 반경을 제품에 맞춰서 가공하면은 뭐 밑에 부분이 뭐 파단이 발생한다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 반경은 그냥 4T로 해서 이제 드로잉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는 우리가 항상 그 가공하는 목적은 그 도면에서 요구되는 치수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시 타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치수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작업할 때 하여튼 이 펀치의 요 코너 요 라운드 부분의 반경은 적어도 여기 4T는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이의 경우에는 다이의 이제 코너 라운드 부분은 요 브랭크 홀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 뭐 6T에서 한 8T 정도로 좀 크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랭크 홀더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4T 정도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의 코너 라운드는 사실 제품의 형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다이의 모서리 반경은 뭐 가능하면은 좀 큰 게 좋죠. 그래서 요 모서리 반경이 커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 이제 재료가 이제 요 다이 내로 진입하는 이제 흐름은 이제 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너무 크게 되면 이제 용기 또 에지부에 좀 주름이 또 생기기가 좀 쉽게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모서리 반경이 좀 그 너무 작은 경우에는 요 다이 내로 요 진입한 부분이 요 두께가 얇아져서 이제 진입한 벽면 부분이 신장이 되는데 이 벽면 부분이 이제 좀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다이의 코너 라운드도 뭐 적당한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제 브랭크 홀더는 이제 그 프렌지나 용기 입구부에 이제 주름을 발생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브랭크 그 외주 쪽을 이제 그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브랭크 홀더에 그 가해주는 압력은 대개 한 0.1에서 한 0.2kg force per 밀리미터 제곱에 하중을 갖다가 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브랭크 홀더의 가압력이 너무 약하게 되면 이제 용기 윗부분에 이제 그 주름이 발생이 되고, 또 너무 강하면 이제 재료가 그 다이 내로 잘 진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용기 밑부분이 좀 그 파손될 우려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요 비드는 아까 이형 드로잉 할 때 좀 설명한 바와 같이, 자, 이제 이런 형상의 제품을 갖다가 이제 드로잉 할 때, 자, 이런 그 직선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만한 곡률 부분은 상당히 재료가 좀 쉽게 유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재료가 너무 좀 과다하게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균일하게 다이 내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과다 유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재료의 과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동에 이제 큰 저항을 주기 위해서 뭐 비드를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선부는 지금 비드가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비드를 이중으로 설치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이하고 지금 브랭크 홀더 사이에 지금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비드의 단면 형상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드로잉에서 요 펀치에 가해지는 힘하고 그 이제 드로잉 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브랭크 홀더를 사용했을 때 요 브랭크 홀더로 눌러주는 힘, 요 가압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드로잉력하고 요 브랭크 홀더의 가압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선 가공에서 이제 가장 그 재료 특성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재료의 인장 강도하고 이제 항복 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장 강도하고 항복 강도를 우리가 이제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드로잉력은 이건 이제 사실은 뭐 이론적인 해석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진 그런 식들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D는 펀치의 직경, 펀치의 직경, 그 다음에 이제 T는 이제 브랭크 판재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T가 재료의 인장 강도 해서 전체 이제 여기 브랭크 크기를, 그러니까 브랭크 직경을 펀치의 직경으로 나눈 거에다가 0.7을 빼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되게 드로잉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홀더의 가압력은 뭐 조금 뭐 식이 좀 복잡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항복 강도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랭크 요트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 크기, 또 여기 판재 두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이에 여기 코너 라운드 여기 RD, 자 요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브랭크 홀더에 필요한 그 가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되게 이제 여기 홀더에 가해주는 힘은 요 드로잉력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기 밑에 그림은 이제 홀더의 가압력이 에 따라서 이제 그 드로잉한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홀더의 가압력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그 주름 같은 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할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매끈하게 우리가 용기 영상으로 지금 가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력이 너무 클 경우에,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너무 꽉 눌러줄 경우에는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그 파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로잉할 용기의 사이즈를 가지고 이 브랭크 직경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요 D는 이제 요 용기의 내경, 그러니까 펀치의 직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RP는 이제 펀치의 요 코너 라운드니까 용기로 가게 되면 이제 용기 밑에 부분에 요 부분에 이제 코너 라운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식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요 식이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용기에 여기 그 내부에 여기 밑면의 반경을 계산할 수가 밑면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A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원통 면에 벽면의 넓이를 계산하면은 이게 파이 D H니까, 자 요거 이제 두 개가 이제 요 브랭크의 그 면적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유도한 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 하여튼 이게 가장 기본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식은 이제 여기 이제 그 펀치에 여기 그 라운드 코너 요 라운드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뭐 그 브랭크 직경을 갖다가 조금 이제 수정해 주도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실제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여러분이 요 첫 번째 있는 좀 요식은 좀 잘 좀
이해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드로잉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여기 우리 캔, 뭐 알루미늄 이제 캔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캔을 가공하는 데는 이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요 판재, 요 성형 가공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한번 캔이 어떻게 가공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브랭킹 작업으로 이제 원형으로 이제 판재를 갖다가 이렇게 따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딥 드로잉 작업으로 해서 어떤 형상을 갖다가 좀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자, 근데 캔은 근데 상당히 이제 깊이가 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드로잉으로는 곤란하고 한 좀 2, 3회 드로잉을 필요로 해서 이제 다시 재드로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형상을 갖다가 좀 갖춰주게 되겠고요. 저기 이제 네 번째 아이어닝은 사실 우리 요거는 이제 뭐 특별히 배우진 않았는데, 이 아이어닝 작업은 요 드로잉에서 저기 이제 재료가 요 다이내로 들어왔을 때 요 위치에 따라서 좀 두께가 좀 일정하진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어닝 작업은 용기의 벽 두께를 갖다가 좀 일정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용기의 길이를 갖다가 신장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 내부에다가 여기 일정한 두께를 갖도록, 자, 이렇게 다이하고 펀치 사이의 간극을 일정하게 해주면 여기를 통과하면서는 길이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제 벽면이 이제 좀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보고 이제 아이어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여기 도밍은 우리가 알루미늄 캔 같은 거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죠. 그렇죠? 오목하게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요 캔의 밑바닥을 놓고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요 다이의 형태대로 밑바닥이 성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밑에를 이렇게 오목하게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오목하게 해줌으로써 내부가 상당히 좀 큰 압력을 갖다가 견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 이제 네킹은 이제 네긴 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용기 윗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오목하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므려주는 이제 이런 가공을 보고 네킹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시밍은 여기 판재를 이제 이어주는 작업이 이제 시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있으니까 그 뚜껑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로잉한 요 알루미늄 요 용기 본체하고를 서로 이어주는 이 작업을 이제 시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알루미늄 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판재 성형 가공 공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뭐 콜라나 뭐 이제 음료 같은 거 한번 여러분이 마실 때 뭐 캔 그냥 무심히 보지 말고 한번 이런 공정을 한번 좀 상기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이제 계산 예로 실제 한번 이제 계산을 해 본 건데요. 이렇게 이제 브랭크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제 용기는 이제 원통형 컵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판재에 이제 인장 강도하고 항복 강도가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펀치하고 다이의 뭐 코너 라운드 부분을 설계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원통형 컵이 드로잉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판단할 수가 있고, 드로잉용 및 블랭크 홀더의 가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엑셀로 작성한 겁니다. 이거 뭐 엑셀로 작성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세요.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원통 용기를 좀 내경하고 높이도 좀 달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의 이제 인장 강도는 이렇게 지금 이제 회색으로 된 거, 이거는 뭐 여러분이 데이터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너 반경이 이제 펀치의 이제 코너 반경이
4T에서 10T 정도 관계니까 판재 두께를 가지고 그냥 4T로 그냥 설계를 해본 겁니다. 4T로 하면은 펀치의 경우 코너 반경은 이제 8mm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이의 코너 반경은 이제 6T에서 8T 정도의 범위니까 요거는 그냥 6T 잡아서 한 12mm 정도로 지금 설계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펀치의 직경은 어떻게 되죠? 펀치의 직경은 용기의 내경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다 기호는 전부 앞에 있는 자료랑 다 같은 똑같이 썼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이의 내경은 이제 펀치 내경에다가 여기 한 그 판재 두께 한 1.1배 정도의 클리어런스를 주니까 자, 요거를 고려해 주게 되면은 다이의 내경은 한 79.4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뭐 드로잉률 뭐 정의된 거 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해서 지금 계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드로잉률은 이제 0.5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로잉 B는 이제 2.0 이하가 되니까 뭐 두 개 다 조건에 충족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브랭크 직경에 이제 여기 감소율은 지금 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어진 요 드로잉은 지금 45.6% 정도니까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랭크 두께 나누기 브랭크 직경은 한 1%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1.4 정도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요 조건만 보면은 요런 제품은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오른쪽에 써놓은 조건을 만족하니까 드로잉이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력하고 뭐 가압력 계산하는 공식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식이 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식을 뭐 특별히 뭐 유도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공식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여러분이 뭐 어떤 복잡한 공식이 있더라도 그 공식에 맞는 그 데이터 값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드로잉력은 이제 뭐 16,000kg 정도 되니까 한 16톤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력 또한 한 7톤 정도의 지금 가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